2011년 8월 울산의 한 공장에서 전기 화재로 3명 사망, 4명 중상. 2012년 4월 강원도 횡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2만 제곱미터 유실. 2012년 5월 부산 서면 노래주점에서 화재 발생으로 9명 사망, 25명 중상.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8,962건, 인명피해 408명, 재산피해는 약 567억 원이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화재 사고, 점점 증가하는 인명 재산 피해. 원인은 바로 불에 대한 부주의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스기기 취급 부주의, 수많은 코드가 꽂혀있는 콘센트,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안전 불감증, 거리에 무심코 버린 담뱃불 등 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부릅니다. 꺼진 불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태도.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은 우리의 조그만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 제작물은 보건복지부의 2013년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한적십자사,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가 제작했습니다. 전남 나주시 대우동의 한 고등학교 본관 3층 컴퓨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천시 청학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우선 되게 덥고 뜨거울 것 같고요. 되게 무서워서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알고 있던 것도 다 까먹고 허둥지둥할 것 같아요. 2012년 총 화재 건수 43,249건. 일일 평균 화재 사고 발생 건수는 118건. 화재 장소로는 비주거 공간이 37%, 주거 공간이 25%에 이르며 차량 및 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는 데는 부주에 의한 화재, 전기나 담배 및 라이터 불에 의한 화재, 방화에 의한 화재 등 많은 원인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전선의 합선, 누전, 과부하로 인해 생기는 전기 화재, 담뱃불 화재, 불장난 화재 등이 있습니다. 고의로 화재를 일으키는 방화도 있으며 부주의로 불티가 떨어져 발생하는 불티 화재가 있습니다. 난로에 의한 유류 화재나 가스 화재는 그 규모에서부터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낳습니다. 지난 2012년을 보면 2,223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3천억에 가까운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에 인명, 재산 피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불과 같은 경우 자연훼손의 손실이 막대해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피해는 대한민국의 문화재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났던 경우입니다. 소중한 대한민국의 문화재가 한순간의 화재로 인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화재는 그 원인이 많듯이 원인과 확산 규모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며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도 그 양상이 다양합니다. 소방에서 5분은 황금의 시간이라 부르는데요. 화재가 발생하고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그 피해가 가속화되고 맙니다. 이후에는 확산되는 화재를 진압한다고 해도 모두 타버린 잿더미만 남을 뿐이죠. 그렇다면 화재는 얼마나 빨리 확산될까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는 더욱 위험한데요. 사방이 막힌 밀실에 한쪽 면만 밖에서 보이도록 해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5분이 지날 때까지는 밀실에서 연기만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9분 뒤 불이 갑자기 커지고 연기가 걷잡을 수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산소가 없는 공간에 웅크리고 있던 불이 폭발하는 역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학교나 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층 건물의 화재 시 당황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높은 데에서 함부로 뛰어내리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전화로 119에 신고를 하거나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창밖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등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실 등의 공간에서 불이 났을 경우 근처에 구비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을 시도합니다. 먼저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빼 불 쪽을 향한 다음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비로 쓸듯이 뿌려줍니다. 만약 초기 진압에 실패를 했다면 바로 대피를 시작합니다. 건물에서 불이 나고 자신은 방 안에 갇힌 경우라면 대피를 서둘러야 합니다. 단, 대피 시 문의 손잡이를 수건이나 옷가지로 만져보고 열어야 합니다. 만약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이나 수건 등으로 막습니다.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호흡을 하며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문을 열 수 있어서 대피를 시작하면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 쓰고 자세는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벽을 짚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화재 발생 후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일단 불이 나게 되면 이제 그 화재로 인한 열기나 깜깜한 연기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느껴볼 수 없었던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감 등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른바 패닉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의 집이나 회사 같은 자기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내부의 구조도 이제 잘 몰라서 헤매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화재 시 무조건 화재 장소를 벗어나려다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질식사의 위험도 커집니다. 화재 시 직접적인 사망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열에 의한 피해보다는 연기에 의해서 기도나 호흡기 손상이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유독한 가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연기는 화재 시 부력에 의해 가지고 위로 상승을 해가지고 차츰차츰 아래에서 차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몸이나 허리를 숙이지 않게 되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이런 위험한 연기에 노출이 돼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 속을 통과해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뛰거나 몸을 흔들면 불은 더욱 커집니다. 이 상황에서는 일단 바닥에 엎드려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립니다. 이후 바닥을 뒹굴며 불을 끕니다. 불이 났어!
네, 여보세요? 예, 거기 119죠? 예, 여기 미아역에 있는 신일중학교인데요. 지금 학교 교실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예, 지금 교실 안에 학생들도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빨리 출동 좀 해주세요.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일단 전기 관련 기기의 선이 꼬이지 않게, 무거운 것에 눌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로 및 가스 관련 기기 주변에 가연물을 두는 것은 금물. 위험천만 불장난은 노. 화재 시에는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로 1차 소화를 시도해보고 즉각적인 대피와 구조 요청을 합니다. 네, 상가 1층에서 시작된 화재가 상가 2층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연기가 매우 심하고 화재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에 이제 이마트라던가 수영장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인명 수색 과정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는데요. 시민분들께서 화재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알리면서 본인만 대피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났어, 불!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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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을 맞아서 큰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마치고 지하철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요. 반대편 쪽을 보니까 불과 연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눈앞에서 바로 그걸 보니까 너무 놀라서 빨리빨리 하면서 차를 옮겼는데 아까 그 불이 제 쪽에서는 잘 보이는 불이었는데 기다리는 차라든지 그 1층 상가들이 많았는데 그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알려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잠깐 차를 멈추고 나와서 크게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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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고 수신호로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뒤를 보니까 검은 연기가 어느 순간 제 차 뒤까지 바로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타서 나오면서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나왔어요.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사실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나오게 되었고, 저희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저 아내는 옆에서 119 신고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교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발견했을 때는 일단은 바로 불이야 크게 외치고 주변 사람한테 알리고 119에 신고,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불과 검은 연기가 확산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한 사람이 최대한 빨리 알리면서 자신의 안전도 챙기면서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은 더 큰 피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규모가 축구장 3개 크기였고요. 상가등 3만여 제곱미터가 타고 아파트 360여 세대 중 300세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외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옥 외로 나가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으면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이 구획되어 있는데 피난안전구역은 외부로 공기가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지식 등의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을 이용하실 때 피난계단, 피난 엘리베이터, 그리고 안전구역 등의 위치를 숙지해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화기로 무리하게 불을 끄려가기보다는 신속하게 대피해서 안전한 곳에서 119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입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화재 안전 수칙을 평소에 숙지하시어 안전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일이니까 제가 촛불 붙일게요. 행동아, 안 돼! 불이에요, 불! 아휴, 다행이네. 죄송해요. 잠깐의 실수가 큰 사고가 되는 거야. 1. 무서운 화막, 불. 지금부터 우리 가족 안전회의, 화재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불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과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해마다 3만여 건씩 발생하여 500여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재난이에요. 불조심을 늘 강조하는데도 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산업이 발달하면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이 증가하고 사람과 시설이 많은 도시가 발달하면서 대형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아졌지. 그리고 사회나 개인적인 불만 때문에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단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 사고가 30% 이상으로 제일 많고 담뱃불이 2번째, 방화가 3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큰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다쳤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지난 2005년 12월 대구의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 재래시장은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불에 타는 물건도 많기 때문에 대형 화재 위험이 높지. 특히 낡은 재래시장 건물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구나. 최근엔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차량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인화물질인 유리와 가스를 사용하고 전기 배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순식간에 불이 번져서 매우 위험한 편이죠. 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뉴스를 듣곤 하는데요. 이런 곳의 화재는 건물이나 기계, 원자재가 불에 타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생산 차질로 인한 2차 손실도 많아서 더 걱정이에요. 조그만 불씨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화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자꾸나. 3. 자나깨나 불조심. 불이 나면 복도로 대피해야 하는데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복도로 불과 유독가스가 퍼져서 피해가 더 커지는데 아무리 불편해도 방화문은 항상 닫아야 해. 누가 금연 건물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고 쓰레기통에 버렸군.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불 때문에 불이 나면 어쩌려고. 화재 예방 점검표를 붙여놓았네. 휴지통 비우기, 전열기 코드 뽑기.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인데 설마 하고 방심하다가 대형 화재가 되지. 오늘부터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겠군. 오늘은 시장 소방점검 하는 날인가 봐요. 그래, 시장도 미리 대비해야지.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 배를 새로 교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라서 난로 사용이 많은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복도에 마구 쌓으면 화재 시 대피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치우도록 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화재 예방 점검을 했었는데요. 소방서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주택 소방 안전점검 창구를 마련하고 각 가정을 무료로 점검해준다고 해요. 우리도 신청해야겠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죠?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화재로 피해를 입게 되면 가까운 소방서 민원실에서 화재 증명서를 발급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단다. 그리고 세금 납부 연기를 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고 불에 탄 돈도 교환할 수 있단다. 응? 하지만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면서 주의한다면 이런 불행을 미리 막을 수 있겠죠? 우리 행동이가 훌륭한 소방 전문가구나. 무슨 일이지? 여러분, 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화학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피 방법은 같은 것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도 있답니다. 가스를 들이마시지 않기 위해서 방독면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독면이 없는 경우는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거나 물수건이 없으면 소매에 침을 묻혀서 사용해주세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쪽으로 움직이므로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합니다. 화학무기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움직이므로 건물의 위쪽으로 대피하세요. 실내에서 불이 났을 때 문고리를 살짝 만져봐서 뜨겁지 않을 경우에만 열어서 대피하세요. 화학무기 공격 당시에 여러분이 실내에 있다면 문과 창문을 꼭 닫고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해요. 우와, 헷갈려. 하지만 대피 요령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해. 그래, 반대로 대피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어. 좋은 생각이에요. 미리 알고 있다면 기상 상황이 발생해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우리 주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피 방법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따른 대피 방법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건물 유형별 올바른 대피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등 일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합니다. 지상 대피가 어려우면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계단으로 대피할 때는 옥외 계단이나 피난 계단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일반 건물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하세요. 지상 대피가 어려우면 옥상이나 밖으로 통하는 창이 있는 실내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계단으로 대피할 때는 옥외 계단이나 피난 계단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안전한 화재 대피를 위한 4가지 보너스 팁. 하나, 평소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우고 대피 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하세요. 둘, 평소 안전교육과 재난훈련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셋, 화재 시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주세요. 네, 타인의 구조는 구조대원에게 맡겨주세요. 생활 속 철저한 대비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재나 태풍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지식 함께 살펴보시죠. 불이 없는 일상생활 상상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불은 인류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 버립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는 바람이 많아 조그만 불씨도 쉽게 번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나 학교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큰 소리로 불이야 하고 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재빠르게 대피해야 하는데요. 이때 연기가 들어와 질식할 수도 있고 정전으로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불길을 지나가야 한다면 수건을 물에 적셔서 몸과 얼굴을 감싼 후 대피하시고요.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많은 곳을 지날 때에는 몸을 최대한 낮춘 후 팔과 무릎으로 끼어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아서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옷에 불이 붙는 경우 뛰거나 몸을 흔들면 불이 오히려 더 번지기 때문에 바닥에 엎드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후 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뒹굴어야 합니다. 밖으로 대피할 때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온다면 옥상으로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고요. 일단 밖으로 나온 뒤에는 중요한 물건이 생각이 나더라도 절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은 삽시간에 퍼지니 방심하면 절대 안 되겠죠? 밖으로 대피한 뒤 이제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합니다. 119를 누른 후 불이 어디에서 났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제주 아파트예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한 뒤 또박또박 주소를 알려드려야 소방대원들이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집 주변에 찾기 쉬운 큰 건물이 있다면 함께 알려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전기, 가스, 유류 사고 등 화재 원인을 알 수 있다면 화재 진압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9에 장난 전화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과태료도 내야 하지만 그 시간에 진짜 불이 난 곳에 소방차가 못 갈 수도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도구를 사용하거나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기 사용법입니다. 마침 소화기가 근처에 있다면 손잡이 부분에 안전핀을 뽑은 뒤 바람을 등지고 서서 한 손으로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리면 됩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도저히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왕관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왕관기를 보관함에서 꺼내 후크를 지지대의 고리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때 후크의 나사를 반드시 돌려서 잠가야 하고요. 이제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한 뒤 가슴 쪽으로 링을 당겨 꽉 조여야 풀리지 않습니다. 아래를 확인한 후 위를 바닥으로 던지고 지지대도 밖으로 향하게 조절해야 되겠죠. 이제 발부터 몸을 밖으로 놓고 탈출하면 되는데 이때 양팔을 벌리고 아래를 보지 않아야 벨트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시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대원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강제로 문이나 비상 환기구를 열어 탈출을 시도하면
오히려 추락의 위험만 있을 뿐이니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젠 여름마다 찾아오는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풍은 아주 거센 폭풍우를 동반하는 기상현상입니다. 따뜻한 해수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동력이 되는 데다가 우리나라를 지나는 태풍의 길목에 제주도가 위치하고 있어 강한 태풍이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은 원자폭탄이나 지진보다 만배나 더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파도가 우리 제주도 해안가의 집을 삼켜버리기도 하고 엄청난 풍속의 바람이 전신주를 쓰러뜨리거나 간판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태풍이 오기 전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태풍이 언제 오는지 정확한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대피할 장소를 미리 알아두고 손전등도 준비하고요. 공사장 근처나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하수도 맨홀 등은 위험지역이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도 다가가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문과 창문을 잘 닫고 집이나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태풍에 날아갈 수도 있지만 태풍에 날린 간판이나 문짝 같은 것에 맞아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도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물에 잠겼던 집엔 유독가스가 새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기를 시킨 다음에 들어가야 하고요. 침수됐던 곳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말고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감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시간 유익했나요? 오늘 배운 대로 한다면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더욱 침착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이 났을 때 119 신고와 초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집의 비상 대피 공간은 어디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할 수 있을지 평소에 2군데 이상의 비상 통로를 찾아봅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난용 승강기가 있을 경우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해서 대피해도 좋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이면 옥상으로 대피해주세요. 화재가 났을 때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집 안에 갇혔다면 119에 신고 후 대피 공간에서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이때 만약을 위해 연기나 불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젖은 수건이나 청테이프로 문틈을 막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완강기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 공간의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방화문이 설치된 대피 공간은 화재 시 우리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평상시 물건을 넣어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집에 소화기가 제자리에 있는지, 압력계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주세요. 분말 소화기는 제조일이 10년이 넘었다면 즉시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해주세요.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안전점검표를 내려받아 우리 집의 안전상태를 점검해주세요. 작은 관심과 실천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킵니다.